그래도 좀 평균이 좀 올랐어요. 그죠? 좀 50점을 돌파하려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게 그런 상태가 좀 있죠. 쉬워도 그 점수, 어려워도 그 점수, 그죠? 그죠? 이 민법이 좀 점수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에 뭐 한 40점을 맞고, 다음에는 뭐 40점에서 이렇게 꾸준히 이 점수가 45점, 50점 이렇게 올라가질 않아요. 계속해서 어떤 뭔가 마법에 걸린 것처럼 쉬워도 쉽들한테 그냥 계속 그 비슷한 점수가 계속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그 틀이 깨지면 리갈 마인드라는데, 틀이 깨지면 갑자기 점수가 55점 이렇게 팍 올라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맨날 55점 이러다가 틀이 깨지면 뭐죠? 한 75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민법 점수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점수 분포를 보니까 계속 비슷하신 것 같아. 그죠? 계속, 그죠? 그래서 여기서 좀 깨야 돼요. 틀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40점 맞는다 그러면 40점 맞게 적정하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 주도 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공부하고 있는 틀을 좀 깨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시험 보는 게 계속 나오는 분야가 뭐예요? 반복적이라는 거 느끼시죠? 그죠?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반복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에 뭐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죠? 그 다음에 뭐 비진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저 병에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효, 취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3가지 정도만 정해요. 3가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반사회적 법률에 불공정한 법률에게 첫날은 요거를 좀 깊이 있게 좀 들어가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루틴을 깨라는 얘기예요. 그죠? 계속 지금 알맞게 그 점수를 맞고 있다는 거는 지금 그걸 깨지 못한다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기본소도 보시고 문제집도 보시고 해가지고 이 뭐죠? 그냥 조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깨야 돼, 틀을. 그래가지고 만약에 다음 주에 동형 모의사를 봤는데 요 세 부분에서 무조건 맞는다 이러면 뭐예요? 한 개가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많이 잡지 마시고요. 한 3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잡으셔가지고 기본소도 보고 문제집도 보고 그냥 깨알같이 그냥 꼭 딸딸딸딸 해가지고 내 것을 만들면서 루틴을 깨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교묘하게도, 이게 참 묘하게도 딱 틀리기 좋은 만큼만 알고 계신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보면은 이런 거거든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들으면 알아요. 그죠? 근데 문제 풀 때는 왜 틀렸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죠. 그죠? 계속 틀려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좀 깨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테마를 좀 스스로 선정해가지고, 솔직히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하면 좋지만 일주일 동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3개씩 하면 5일 동안 했어요. 그죠? 15개를 했단 말이죠. 15개 분야를 내가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나면 무조건 다 맞을 수 있다. 이 정도만 해두셔도 기본적으로 몇 개는 더 맞나요? 5개 정도는 더 맞아요. 5개 더 맞으면 몇 점이에요? 12.5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그게 뭐 35점, 25점, 뭐 60점, 그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좀 이거를 좀 틀을 좀 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가 점수가 너무 정책이 있다, 이게 전혀 이게 변화를 안 보인다 그러시면, 참 묘하게도 쉬워도 그 점수, 어려워도 그 점수, 뭐 이런 상태라면 이게 뭐예요? 좀 틀을 좀 깨셔가지고 좀 선택된 분야를 한 5일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깊이 있게 좀 하셔서 좀 다음 주에 좀 이렇게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동형 모의사 총 4회잖아요. 벌써 3회예요. 그죠? 다음 주 또 추석이네.
다다음 주가 또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이걸 좀 한번 깨주실 필요가 좀 있어요. 그죠?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56번입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가등기가 뭘 해줘요? 순위를 보존해 주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물건을 취득하게 된 시기는 본등기한 때지 가등기한 때를 뭐 하진 않아요? 소급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본등기가 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이죠. 2번. 자, 우리가 조건부 권리는 보존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고 담보 설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조건부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무슨 등기로 하죠? 가등기로 한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죠? 따라서 조건부 권리는 보존하기 위해서 뭘? 가등기를 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정지 조건부인 경우에도 가등기는 가능하다. 5죠. 다시 말하면 조건부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합니까? 가등기로 하게 됩니다. 3번이죠. 자, 우리가 등기부 취득 시하기 위한 등기는 무효인 등기여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무효인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하지 못합니까? 등기부 취득 시하지 못한다. 기억나시죠? 그죠? 따라서 4번 먼저 된 유효한 소유권 보존 등기인에 뒤에 된 이중 보존 등기가 무효인 경우 뒤에 된 등기를 근거로 등기부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등기부 취득 시효의 등기는 무효인 등기여도 상관이 없지만 후 보존 등기, 무효인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하지 못합니까? 등기부 취득 시효하지 못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보죠. 4번 등기되어 있는 3층 건물이 멸시되자 5층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무효인 등기를 재활용, 유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유용은 권리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만 유용해요. 사실에 관한 등기는 무효인 등기를 뭐 할 수 없어요? 유용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 과거의 보존 등기를 신축된 새로운 건물의 보존 등기로 뭐 할 수는 없죠? 유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종전 그 등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 등기는 무효이다. O 맞는 질문이죠. 5번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맞죠? 표시 변경 등기라는 것은 등기 명인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공시법 시간에 경정 등기, 변경 등기 배우셨죠? 그죠? 다시 말하면 등기를 한 후에 후발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게 뭐죠? 변경 등기입니다. 그러면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하면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아, 제가 전에 이랬잖아요. 이런 것도 했잖아. 안영찬이 이름이 촌스러워가지고 이름을 먼저 개명했다. 앙드레 영찬으로.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안영찬을 앙드레 영찬으로 개명했다면 후발적 불일치니까 안영찬을 앙드레 영찬을 바뀌는 게 뭐죠? 변경등기다라고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따라서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개명한 경우예요. 그렇다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사람이 바뀐 건 아니니까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정등기든 변경등기든 잘못된 것으로 올바르게 바꾸는 거기 때문에 권리가 뭐 되질 않아요?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57번입니다. 갑은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 을에게 매도한 뒤 인도하였고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매도한 뒤 인도하였다. 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발 부탁드리지만 옆에다가 뭐죠? 그림 좀 그리자. 그죠? 왜 자꾸 천재인 척을 하시냐 이 말이죠. 지금 갑이 소유하고 있는 뭐예요? 부동산을 을에게 팔고 갑이 을에게 뭘 해줬어요? 인도를 해줬고 또 을이 병한테 팔고 을이 병에게 뭘 해줬어요? 인도를 해줬죠. 문제에서 어디 봐도 뭐 해줬다는 말은 없어요? 등기해줬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참 묘하게도 이거 좀 메모 좀 하자 그러니까 주고도 안 하고 뭐예요? 그냥 등기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문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또 와서 문제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을이 무자력이 아닌 경우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이런 문제죠. 지금 병은 을과 만나가지고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FM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을 대의해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비로소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고요. 병이 을을 대의하고자 할 때 을이 무자력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을이 무자력이 아닌 경우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 먼저 당연히 뭐죠? X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걸 왜 틀리시냐면 문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무자력이 왜 나오지? 막 이러면서 뭐예요?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명백히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받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뭐 받았어요? 인도받았을 뿐이지 뭐 했다는 말은 없어요? 등기했다는 말은 없다는 걸 여기서 그리면서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2번. 갑을병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자, 지금 아직도 갑 앞에 뭐가 되어 있어요?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원래 FM은 을을 대의해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받아야 되는 것이 뭐죠? 원칙인데 예외가 있죠. 갑, 을, 병,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병은 직접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지니까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3번. 갑에서 직접 병에게로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럼 중간 생략 등기죠? 중간 생략 등기는 뭐예요? 유효하니까. 갑을 병 전원의 이전 등기를 하는 것에 관해 갑을 병 전원의 합의가 있었으나 갑과 을 사이의 매매가 적법하게 합의 해제된 경우 갑은 병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 X겠죠. 아무리 합의했더라도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해제가 돼 소급돼서 무효가 됐다면 당연히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겠죠. 4번. 갑에서 병으로 직접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을과 병이 대금을 완주했더라도 갑은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왜요?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합의가 있든 없든 그 등기는 뭐죠? 유효하니까요. 5번.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을은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잃지 않는다. 5점. 그죠? 동의하시죠? 다시 말하면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해지는 것이 가능하고요. 을을 대의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죠.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병은 을을 대의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을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틀렸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요?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중간 생략 등기고 등기가 안 됐으면 뭐죠?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FM은 을을 대의해서 뭐죠? 이전 등기고 이전 등기에 받아 소유권을 받는다라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거거든요. 답은 뭐죠? 5번이죠. 58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맞는데 이런 지문이 나오면 어떤 마음을 읽으셔야 된다고요? 무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무과실이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X가 된다. 왜냐하면 점유하고 있더라도 뭐는 추정되지 않아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니까 항상 뭐죠? 조심하셔야 되고. 2번 저번 주에 됐죠. 승계취득자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 그 점유자의 하자도 뭐가 돼요? 승계가 되고요. 3번 임치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맞나요? 맞죠? 자신의 물건을 일정한 사유로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간접 점유자니까요. 4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악익의 점유자가 되죠? 소재기 시부터. 따라서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를 본다. X고요. 이제는 이거 맞춰 주셔야죠. 그죠? 계속 반복적으로 틀리는 건 저에 대한 뭐죠? 모독입니다. 모독 진짜. 5번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죠. 과실수취권이 있다는 말은 수찰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사용이익이 있더라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5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9번입니다. 갑과 을의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죠. 이것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을 한 후에 건물을 병에게 뭘 했어요? 임대를 했어요. 현재 이 건물에 누가 살고 있냐면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이때 갑은 철거를 누구한테가 해달라고 해야 돼요? 건물의 소유자인 누구한테요? 을에게 해달라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임차한 병은 건물을 뭐 해줄 수가 없어요? 철거해 줄 수가 없다. 기억나시죠? 이것도 얼마나 반복이에요 도대체. 1번 갑이 그 소유 건물을 을에게 얘가 갑이네요. 그죠? 갑이죠. 갑이 그 소유 건물을 을에게 임대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그 건물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으면 갑은 그 부지에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X다. 갑에게 건물을 뭐 해야 돼요? 철거해 달라고 요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갑이 그 건물에 살고 있든 안 살고 있든 이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갑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 철거는 임차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뭐죠? 건물의 소유자에게 하는 거다라고 나오게 되고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근데 만약에 갑이 신축한 건물을 을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누구한테 요구해야 돼요? 을에게 요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건물을 양도했다면 이제 요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더 이상 갑이 아니라 누구니까요? 을이니까요. 2번.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을은 그 건물의 부지도 함께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맞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게요?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뭐하게 돼요? 요구하게 되는 거고요. 3번 갑이 신축한 건물의 경비원이 갑의 지시를 받아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이 경비원은 점유 보조자죠. 동의하시죠?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더라도 뭐가 아닙니까? 점유자가 아니니까 뭐가 될 수 없어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그 건물의 점유자가 되지 못한다. 맞죠? 왜요? 점유 보조자는 뭐가 없어요? 점유권이 없으니까요. 4번 갑이 그 소유 건물 을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에도 갑에게 점유권이 인정된다. 맞죠? 왜요? 갑은 무슨 점유자? 간접 점유자니까. 그죠? 임대인처럼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으면 사실상 지배하지 않더라도 뭐가 인정이 돼요? 점유권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람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간접 점유자라고 하잖아요. 5번 갑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그 등기 당시 그 토지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등기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토지를 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점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뭐죠? 1번이 되고 이것도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죠?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는 뭐죠? 기본에 대해서 곱씹음이 필요한 거죠. 60번입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은 언제 인정이 되냐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하죠. 물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실질적으로 따진다. 따라서 형식상의 도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없다면 그때도 뭐가 인정이 됩니까?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된다. 기억나시죠? 1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죠. 형식상의 도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없다면 뭐가 인정됩니까?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틀린 것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 도로폭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현재의 토지 용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만 고려합니까? 현재의 용도만 고려하고요. 미래의 용도는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2번.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된, 다른 말로 뭐예요? 미래에 건립된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없다. 5점. 왜냐하면 현재의 토지 용도를 가지고 따지니까. 3번.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하고요. 또 4번은 알고 봐야 되겠죠.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되면 땅주는 못 다니게 뭐 할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고요. 따라서 막는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철거해 줘야 되므로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5점. 5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상린관계 관한 규정이고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61번입니다. 부동산의 점유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득수요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았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에게 소유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고요.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잖아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20년이 돼가지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를 하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냐면요.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뭐가 돼요? 소유자가 되죠.
동의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등기하면 언제부터 소유자라고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따라서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의 사용이익은 뭐가 될 수 없어요? 부당이득이 될 수 없어요. 어차피 등기하면 언제부터 소유자예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니까요. 1번.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5다. 왜냐하면 어차피 등기하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 소유자가 됩니까?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뭐죠? 소유자가 되니까요. 2번. 자,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한테 합니까?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하는 거다. 계속 매주 반복입니다. 그죠? 이제는 제발 좀 맞춰 주셔야죠. 그죠? 따라서 만약에 17년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죠? 병이니까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합니까? 병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거다.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한다고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하는 거니까. 저번 주에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틀려요? 1번. 시효 기간 중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등기가 이전된 경우 시효 기간 만료 시 그 양수인을 상대로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5점. 왜요? 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거니까. 3번.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럼 이런 얘기했죠. 자, 17년 됐을 때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21년 됐을 때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그런 병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주장할 수는 없다. 왜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하느냐?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므로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지문은 O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4번 이것도 이미 나왔죠. 자, 점유 개시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등기 명인의 변동이 없으면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4번 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 명인이 동일한 경우 안 바뀌었던 얘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을 알 수 있다는 말은 기산점 임의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맞는 점이 되는 거죠. 답은 5번이죠. 요 문제 틀리신 분 진짜 배신입니다. 자, 을이 갑이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를 해주면 을은 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뭐는 아니라고요? 채무불이행은 아니라고요. 무엇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채무불이행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도 그동안 얼마나 강조했어요. 5번.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그래서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62번입니다.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비법인 사단하면 법인격 없는 사단이죠. 자, 법인격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는 총유입니다. 그죠? 근데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하는데
문제는 그게 법인 아닌 사단에게 이득이 돼야 돼요. 만약에 법인 아닌 사단에게 하등의 이득이 안 되는 거라면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도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라도 잊어버리셨다면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존하는 행위는 법인 아닌 사단에게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종중이다 그러면 종중이 남의 빚을 왜 서요? 종중이 뭐라고 그죠? 이거는 아예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이므로 사원청이 결의를 요한다는 지문은 X입니다. 이거는 사원청이 결의가 있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만약 했다면 그것은 뭐죠?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자, 2번도 중요하다 그랬죠? 자,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흡수가 된다. 그럼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포기는 법률행위, 단독행위니까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 2번. 토지 공유자의 공유 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형태가 되어야 하고요. 이전 등기가 돼야 비로소 뭐죠? 다른 공유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합유물에 관한 사항은 공유와 똑같다 그랬죠. 따라서 공유와 합유나 보존행위는 다 뭐로 합니까? 단독으로 합니다. 따라서 제3자 명의의 무효인 등기를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보존행위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고 합의자가 각자가 할 수 있다. 5 맞는 지문이고요. 4번 공유물 분할의 소송은 전원이 참가해야 돼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러한 소송은 뭐죠? 부적법하고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가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의 점유를 허락받은 제3자?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임차인이 떠오르셔야죠. 그죠? 자,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로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으면 돼요? 지분의 가반수가 있으면 되죠. 따라서 이 사람이 점유는 뭐예요? 적법한 것이니까 다른 공유자는 이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처음 듣는 듯한 표정, 뭔가 어려운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자, 기억나실 거예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 을의 지분이 3분의 1인데 병이 요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하겠다. 일부든 전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병이 왜 점유하고 있냐면 병이 갑과 임대차 계약으로 하고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면 을은 병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이용행위로서 뭐가 있으면 돼요? 지분의 가반수가 있으면 되니까요. 따라서 병의 임차권은 정당한 것이니까 을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요.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고 누구한테요? 갑에게만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죠? 따라서 5번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의 점유를 허락받은 제3자는 소부수 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점유로 인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지문은 5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많이 틀리셨겠죠. 63번입니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면
같았는데 만약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는 뭘 취득해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고요. 건물을 뭐 하지 않습니까? 철거하지 않습니다. 언제 건물이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 시.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저당권 설정 시. 저당권이 여러 개예요. 그러면 요 저당권은 항상 뭘 말하겠어요? 1번 저당권을 말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최우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어떻게 달라지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반드시 건물이 뭐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럼 보자고요. 답부터 볼게요. 4번.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물이 없어요. 뭐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동인이 나가는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 고려할 대상이 아닌 거죠. 따라서 저당권자 그 토지 건물을 축조한 경우 것에 동의하였다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입니다. 따라서 동인이 뭐니 이런 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번. 토지에 관하여 일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에 건물의 규모 종류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건물이 있었던 곳을 봅니다. 따라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5점. 2번.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어요. 그러면 건물이 철거돼도 법정 지상권 발생하죠? 언제 건물이 있으면 된다고요?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있으면 돼요? 건물이 있으면 되거든요. 따라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더 큰 건물에도 상관이 없고요. 동일성이 인정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뭐만 있으면 돼요? 건물만 있으면 돼요. 여기에 원칙인 거죠. 예외가 있다. 3번. 동일인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뭐가요? 공동저당. 꼭 외우자 그랬죠? 그죠? 아유, 왜 이렇게 또 못 들은 척 해. 제가 막 꼭 외우셔야 됩니다. 제발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아유, 진짜 맨날 모른 척 해. 환장하겠어요. 법정지상권과 관련돼서 꼭 암기해야 될 판례가 있다. 아휴, 제가 요새 힘이 빠져요. 건물과 토지, 대지죠, 대지. 함께 매매됐다. 요런 말이 나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다. 제발 꼭 외우자라고 말씀드렸고, 2번째, 건물과 토지의 공동저당이죠.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에는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다. 꼭 외우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요. 다만 건물과 토지에 뭐가 설정됐어요?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뭐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요. 요 3번은 꼭 뭐 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된다는 말을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렸죠. 5번 토지 공유입니다. 게임 끝. 중간에 뭐가 들어가든지 분할이 아니라면, 토지 분할이 아니라면 뭐가 성립되지 않아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자 그랬죠. 그죠? 답은 그래서 뭐죠? 4번이 됩니다. 64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역권은 종된 권리이므로 부종성 수반성이 있으므로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2번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위 약정으로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옵니다. 이거 좀 따로 좀 하나 좀 기억해 두자고 얘기죠. 자, 우리가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자,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땅은 갑의 것이고 이 땅은 뭐죠? 을의 것인데 을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여기 좀 다니면 안 될까 그랬더니 을이 갑이 보니까 을이 뭐죠? 끝내주는 뭐죠? 미인이었다. 그래서 제가 다니기만 하겠습니까? 열심히 뭐죠? 쓸어주고 닦아주고 비 오면 비 가리게 해 뜨면 뭐죠? 해 가리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갑이 이 땅을 병에게 팔았다. 얘도 이딴 짓을 뭐예요? 또 해야 하거든요. 기억나시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해야 되는데.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죠? 그죠? 자기의 비용, 이런 거 딱 나오면 그 미인 얘기가 안 떠오르세요? 이상하네.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위 약정으로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 등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병도 그 의무를 뭐죠? 승계돼요. 또 그 짓을 해야 되는데 다만 병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등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2번은 뭐죠? 잠깐만. 문제가 좀 이상하네. 그죠? 여러분 표정이 이상하네. 3번 볼게요. 토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통행하였던 사실만으로 충분하며 요역지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인 승역지 통로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 X죠. 그죠? 지역권을 취득 시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통로 개설이 필요하죠. 이 문제가 잘못됐구나. 답이 잘못됐구나. 표정이 왜 그런지 알았어요, 이제. 4번. 요역지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더라도 다른 공유자는 지역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죠.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건 몇 명만 하면 되죠? 한 명만 하면 되죠. 5번. 승역지는 반드시 한 필의 토지이어야 하며 토지의 일부 외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X죠. 왜냐하면 승역지는 뭐라도요? 일부라도 상관이 없죠. 옳은 것은 뭐죠? 답이 1번으로 바꿔야 되겠다. 1번이죠. 1번. 제가 틀렸습니다. 그죠? 제가. 죄송합니다. 답은 2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1번입니다. 1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1번. 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승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옵니다. 그죠? 부종성 수반성.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요거 설명드릴게요. 그죠?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병도 그 의무를 뭐죠? 부담한다 그랬죠?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등기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등기하여야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제가 틀렸어요. 그죠? 얼굴이 붉어졌어, 제가. 진짜 말을 하지 이상하다고. 그죠? 다시 한번. 승역지 소유자가 특별한 무엇을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면 그 승역지의 뭐죠? 특정 승계인도 당연히 뭐죠? 그 의무를 승계하므로 등기가 필요하다는 2번 질문은 뭐죠? X다.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1번만이 답입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럼 우리 평균이 50점 넘을 것 같은데.
65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1번 전세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멸실된 때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X죠. 말 그대로 전부가 멸실됐다 하더라도 전세권자에게 뭐가 없다면요? 책임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없겠죠. 2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X죠. 왜요? 건물에 관한 전세권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뭐로 바뀌죠?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죠. 그죠? 그죠? 다시 말하면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소멸 통과 몇 개월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되죠. 요거는 왜 어떤 취지의 지문인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떠올려서 풀라는 지문이죠. 절대로 뭐 하지 마세요?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죠? 2번은 뭐죠? X입니다.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됐어요. 자, 존속기간의 만료는 시간의 경과죠. 사건이죠. 법률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만료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됩니다.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말소 등기를 아직 안 했더라도. 따라서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는 질문은 맞는 거죠. 이유는 뭐라고요? 시간의 경과는 사건이고 사건은 뭐가 아닙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뭐가요?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4번 전세권 설정자는 특이하게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X죠. 전세권은 물권이고 전세권자가 스스로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어야 되므로 고장난 것이 있다면 누가 고쳐야 됩니까? 전세권자가 고치는 거죠. 전세권 설정자가 고쳐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뭐가 없죠? 필요비상한 청구권이 없죠. 5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 설정자에 합의하여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X죠. 왜요? 임의적으로 소멸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66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행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므로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유치권도 담보물권이니까 불가분성이 있어요. 따라서 전액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3번 근저당권 설정 후 그 실행에 따른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이죠. 기억나시나요? 그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또는 저당권자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면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고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했다. 자,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했다는 말은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이 뭐죠? 소멸되고 성립되지 않으므로 4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5번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직접 변제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67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보증금 안 되죠? 니은번, 권리금 안 되죠? 디귿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지 동시이해항변권의 대상이 되는지는 한 번에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의 채권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되죠. 따라서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유치권. 원래 채권이 동시항변권이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동시항변권. 만약에 원래 채권이 매매대금 채권이면 동시항변권이죠? 그죠? 매매대금이니까. 그러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동시항변권. 원래 채권이 뭐예요? 필요비면 유치권이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뭐가 돼요? 유치권이 되는 거죠. 필요비, 상한,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치권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채권이 뭐예요? 필요비니까. 리을번 원상회복약정이에요. 자,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원상회복약정을 하면 필요비, 유익비 상한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상회복약정이 있다면 아예 유익비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유익비 상한 청구권을 이유로 해서는 뭘 행사할 수 없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몇 번지 뭐죠? 디귿 하나고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